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대중문화계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도 K컬처 300조 원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요. 서울신문 이은주 기자와 함께 2026년 대중문화계를 전망해 봅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이 K컬처를 국가 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육성 계획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K팝 시장은 우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K컬처의 선두를 이끌고 있는 K팝 시장 올해 정말 적토마처럼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는 방탄소년단의 부재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이나 스트레이키즈 이런 많은 신고 아이돌 가수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조금 어떻게 보면 활성화됐었고요. 그리고 K팝 데모먼터스처럼 굉장히 글로벌 OTT에서 K팝을 소재로 한 이런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무엇보다도 K팝의 간판 스타죠. 방탄소년단이 컴백이 정말 가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오늘 3월 20일 완전체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무려 3년 9개월 만에 컴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멤버들은 지난해 전원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부터 미국에서 앨범 준비도 하고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앨범 발매 직후에 월드 투어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 65회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30회를 한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회차당 최대 1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들의 활동이 정말 아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BTS뿐만이 아니고 20주년 빅뱅 그리고 10주년 블랙핑크 정말 대형 가수들이 완전체 활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K-팝 산업에는 어떤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가요계에서는 K-팝의 대표 주자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앞글자를 따서 비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빅뱅이 여기에 가세해서 비비비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네. 걸그룹 블랙핑크는 올해 상반기에 새 앨범을 내고 컴백을 하는데 이들의 앨범 컴백은 2022년 2월 봄핑크 이후 무려 4년 만에 컴백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특히 작년에 메가 히트곡 아파트로 정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이끌었던 로제가 올해 또 여러 가지 블랙핑크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또 로제가 후보로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상 여부에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2세대 K-팝 그룹을 대표하는 빅뱅이죠.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는데요. 빅뱅 같은 경우는 지드래곤, 태양, 대성 3인조로 이제 재편이 됐거든요. 올해 20주년을 맞아서 오는 4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코첼라 페스티벌 거기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3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 하면은 엑소, 워너원, 이제 방탄소년과 함께 3세대 아이돌 시장을 굉장히 이끌었는데 이 세 그룹이라고 하면 2010년도 중반에 K-팝 보이그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이들이 10년 만에 다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모습을 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그 K-팝 산업은 2023년에 역대 최고인 연간 음반 판매량 1억 장을 돌파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2024년부터는 1억 장 신화가 좀 깨지면서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 3세대 아이돌이 대거 컴백을 하면서 과거의 좀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영화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해 1,000만 관객 계보가 끊어졌는데 올해 영화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영화계 정말 매년 이어지는 1,000만 영화 계보가 14년 만에 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또 코로나 이전에 연간 2억 명에 달했던 관객 수도 1억 명 미만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폐업하는 극장도 많고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한 해였는데 올해 영화계는 스타 감독들이 아주 대거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개봉하는 상업 영화는 총 22편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40편 안팎에 비해서는 아주 감소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기대작들이 많이 포진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다음 달 설 연휴부터는 영화계 승부사를 몰리는 유승환 감독님의 신작 휴민트 그리고 장항족 감독님의 사극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이렇게 설 연휴 대목에 맞대결이 펼칩니다. 그리고 여름도 시장이 전성기죠. 그때는 성수기 때는 영화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호프란 영화로 컴백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 황정민과 조인성 주연으로 한 영화고요. 그리고 한여와 돈의 맛 등을 연출했던 임상수 감독님도 아주 오랜만에 올해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의 나라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로 또
유명한 또 우리 자훈 감독님도 10년 만에 영화를 컴백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몽유도원도라는 사극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계 특징 중 하나는 천만 영화의 뒤를 잇는 아주 후속작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1,400만 원 관객을 동원했던 국제시장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작품의 후속작인 국제시장 2가 올해 이제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과 화해의 여정을 그릴 예정인데요. 황정민과 강하늘이 부자 관계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짜의 네 번째 시리즈죠. 타짜 4도 올해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스타 감독들의 컴백이 이 불황의 터널을 뚫기 위한 어떤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영화계에 좀 구조적인 해결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영화계 내부에서는 정말 붕괴 직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극심한 위축된 한 해였는데요. 네. 여러 가지 제작 편수라던가 뭐 관객 제작비 여러 가지 위축된 상태입니다. 특히 참고 영화까지 바닥이 나면서 올해 한국 영화 개봉작이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영화의 침체 원인 하면은 OTT 시청 증가 그리고 관객들의 때문에 관객들의 콘텐츠 소비 형태도 변화가 됐고 이러면서 영화적인 다양성의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영화 시장은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멀티플렉스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산업 규모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작 위주로 영화가 제작이 되면서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졌고 또 안전한 흥행을 위해서 대중성을 중시하면서 어떤 영화의 다양성이라 경쟁력이 약해진 체력 전반적인 약해진 좀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취약성을 드러냈는데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좀 중급 영화들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영화들이 없다 보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볼만한 영화가 없다 이런 좀 평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OTT 플랫폼이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주도권 IP를 이제 빼앗아가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의 또 제작사들의 자생력이 굉장히 약화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개인의 취향에 맞춘 그런 개성 있고 독특한 콘텐츠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작년에 뚜렷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에 귀멸의 칼날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팬덤 중심으로 영화 산업도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관계에서 마지막 질문 네, 드려봐야 될 것 네, 네. 같은데요. 정부도 사실 국정과제인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정부는 올해는 K컬처 300조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아주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K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7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2%가 늘어났고요. 콘텐츠 부분도 1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나 늘었어요. 특히 콘텐츠 시장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 자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데 정부는 어떻게 K콘텐츠 전반에 투자를 하는 K콘텐츠 펀드, 이 펀드에 4,300억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대작 제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국제 공동 제작이라든가 토종 OTT, IP 공동 확보를 위한 그런 제작 이런 것들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K-팝 같은 경우는 공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K컬처 300조 원 시대의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K컬처의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성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좀 장기적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